사무라이 정신. 일본 어느 현의 가난한 일본 무사 호라비가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살던 떡장순에서 놀던 무사의 어린 아들은 그만 떡을 훔쳐 먹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떡장수는 다짜고짜 무사를 찾아가서 아들이 훔쳐먹은 떡값을 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무사는 떡장수에게 차분히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떡을 훔쳐서 먹을 아이가 절대 아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떡장수는 지지 않고 동네 사람들 다 들어라 큰 소리로 몰아쳤습니다. 본 사람이 있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 아들이 떡을 훔쳐먹는 것은 나도 봤어. 당장 떡값을 몽땅 내놓으시오. 하고 빨리 떡값을 내놓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둑으로 몰고 갔습니다. 무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다짜고짜로 아들을 쓰러뜨리고는 아들의 배를 가르고 먹지 못해 비어있는 내장을 꺼내어 아들이 떡을 먹지 않았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놀라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얼음처럼 굳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떡장수에게 무사의 증오와 슬픔에 물들은 칼날은 단숨에 떡장수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떡장수의 목이 땅바닥에 힘없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무사는 정좌하고 앉은 채 두 사람을 죽인 그 칼을 들어 자신도 할복하여 자신과 가족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며 자결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마루 아이들의 수양서인 하가쿠레 기각기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비정신. 늦은 저녁 길 가던 허름한 나그네가 우여곡절 끝에 어느 집 사랑에 묻게 되었습니다. 저녁밥을 느지막이 마친 나그네는 숭늉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주인집 아이가 구슬을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을 잠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놀고 있던 구슬이 멀리 떨어지자 마침 이것을 지켜보던 거위가 순식간에 달려가서는 그 구슬을 홀라당 삼켜버리고 모르척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는데 그 집안이 발칵 뒤집힌 듯 시끌시끌하고 분주했습니다. 얼핏 듣자 하니 가보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구슬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식솔들이 온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다 뒤져도 구슬이 나타나지 않자 주인은 허름한 차림으로 문간방에 묵고 있는 나그네에게 도둑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진실을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도둑으로 몰려 헛간에 갇히게 되자 주인에게 거위도 함께 가두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위가 구슬을 삼켰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동안을 그렇게 헛간에 묶여 고생을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다음날 관가로 끌려갈 때도 주인에게 거위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후 거위가 바로 똥을 누웠고 선비는 주인에게 잘 살펴보라고 말하였는데 잃었던 구슬은 마침 거위의 똥 속에서 들어있었습니다.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또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위가 구슬을 삼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얘기를 않고 밤새 고생을 했소이다. 나그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 사실을 밝혔더라면 가보로 내려오는 귀한 구슬로 인해 당신은 급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거위의 배를 갈랐을 게 아니요. 그러고는 안도의 한숨을 들이시고는 내가 하룻밤 고생한 덕으로 거위는 목숨을 건졌고 당신은 구슬을 찾게 되니 다행이지 않았소이까. 라며 너털 웃음을 지어 관아에 있던 사또와 모든 사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성리학자 윤상의 필원잡기 중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늘날 사무라이 정신과 선비 정신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유는 좀 다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